문근찬의 일본 역사 기행 17일간 의자동차 여행기. 들어가는 글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비교적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는 나라다. 그러나 한 세기 전에 일제의 나라를 빼앗겼던 역사가 있어서 마음 한구석에는 늘 경계심이 남아있다. 한때 미래를 개척하려는 열망이 넘치던 시절 한국과 일본은 꽤 가까운 나라가 됐었다. 겨울연가라는 드라마 이후 많은 일본인들이 남이섬의 드라마 촬영지를 찾는 것이 한때 유행이 됐던 적도 있다. 그러다가 일본과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한 시기는 이 땅에 이른바 민주화 운동이 거세어지던 때와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그쪽 정치 세력은 기회 있을 때마다 반일죽 창가를 부른다. 그러나 그런 것은 나와 같은 보통 사람이 따를 목표는 아니다. 오히려 그들과는 반대로 우리는 일본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할 궁리를 해야 한다. 이번 일본 자동차 여행을 통해서 나의 일본에 대한 상식을 좀 더 가다듬고자 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기 전 일본 역사 공부를 조금 보충했는데 두 가지 자료가 기본이 되었다. 하나는 나의 존경하는 선배이신 고 김용선 원장, 내가 LG그룹 인화원에 근무할 당시 인화원 원장 사장이 나를 위해 생전에 보내주신 일본 역사 입문이다. 회사를 떠난 후 인화원 오브로서 그분을 늘 존경하며 모셨다. 아마도 내가 일본의 근대화기 역사를 궁금해하며 뵐 적마다 조금 귀찮게 질문을 드렸던 모양이다. 어느 날 나를 위한 일본사라며 글을 보내오셨다. 참으로 고마운 글이다. 나는 이 글을 최고 지성의 저자가 쓴 최고의 일본사라 여긴다. 이 글은 김용선 원장의 일본 역사 입문이라는 소제목으로 앞부분에 소개한다. 그리고 여행 전 공부한 또 하나의 자료 역시 그분이 일본 근대사에 관한 보조 교재라며 복사해주신 일본 NHK 드라마 아츠히메다. 이 드라마는 무척 재미도 있고 교훈적이어서 몇 해 전 나의 여러 동기생에게 복사해서 보급한 적이 있다. 김용선 원장의 일본 역사 입문, 여기에 적는 것은 일반인이 일본 역사 공부를 하기 위한 초보한 내서가 아니며 특정 목적을 위한 입문 참고서다. 어느 지인이 이유와 동기는 알 수 없으나 일본의 메이지 유신의 흥미를 느껴 계속 던지는 산발적인 질문에 그때마다 즉흥적인 답을 하다가 보니 체계가 없고 이해도를 높이지도 못해 TV 역사극, 역사소설 등 보조 자료 활용을 생각했으나 이 역시 일본 역사의 큰 흐름과 줄거리를 대략이라도 알지 않으면 단편적 지식의 나열에 지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시도를 하게 되었다. 번번이 느끼는 일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쓰다가 보면 나 자신의 사고가 많이 정리되며 새로운 발견에 놀라게 된다. 새삼 말할 필요도 없으나 여기에 쓴 것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지는 않았으나 그 해석과 의미 부여는 비전문가인 나 개인의 견해일 뿐임을 확인해 둔다. 그런데 한국 그리고 일본의 역사에 언급하려면 항상 한일 간 역사 논쟁을 의식하게 되는데 한일 간의 역사 논쟁은 종종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빠져 결국 학술적인 토론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중에서도 제일 심각한 부분이 근현대사, 다음이 고대사이며 메이지 유신 직전까지의 중세사에서는 원몽골에 의한 일본 침공과 임진왜란이 있기는 하나 이들에 관해서는 다행히 그리 현격한 견해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 결국 양국 간의 왕래와 접촉 문화 교류 등 이 다른 시기에 비해 활발하지 않았던, 말하자면 서로가 쇄국 시대였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류를 덜 하면 말썽도 없다는 것이니 활발한 친선 교류가 이해 증진과 평화에 도움이 된다는 상식의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자체가 전혀 뜻하지 않았던 새로운 발견이기도 하다. 한국의 젊은이에게 일본 역사를 가르치고 또 배우는 방법론으로서는 아무래도 연대별로 간단한 설명을 한 후에 각 연대의 역사적 의미, 다른 나라와의 관계 등 상세 내용에 들어가는 전통적인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다. 당시 내 나이는 이미 젊은이는 아니라 중장년을 넘어선 나이였지만 김용선 원장님은 나의 직장에서 한창 일할 나이의 사장님이셨고 나보다 22살 선배다. 아마 나를 늘 젊은이로 생각하셨던 것 같다. 그래서 우선 간략한 연대표를 만들어 보았다. 시대 구분 명칭은 필자의 견해임. 원시시대 서기 기원전 고대외 와 야마타이 1세기 야마토 3세기 말 7세기 초 나라 헤이안 안 8세기 10세기 중세 가마쿠라 막부 1192에서 1333 무로마치
막부 1336에서 1573 도쿠가와 막부 1600에서 1867 근세 메이지 1867에서 1912 메이지 유신 청일 러일 전쟁 한국병합 타이쇼 1912에서 1926 1차 대전 3.1운동 쇼와 1926에서 1989 2차 대전 한국해방회의 1889 현재 각 시대에 간략한 설명 원시시대란 문서 기록이 없고 신화 전설 구전 그리고 고고학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 추측하여 창작해낸 역사다. 그런데 일본의 신화는 우리 것에 비하여 그 분량이 많고 훨씬 정교하다. 물론 후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기는 하나 그 다양성과 역동성은 히랍 신화에 맞먹을 만하다는 생각이다. 이 시대의 일본열도 주민이란 아마도 일본열도가 대륙과 연결되어 있었을 때 아프리카에서 출발하여 몽골, 만주, 한반도를 거쳐 일본까지 걸어간 사람들일 것이다. 그 뒤에는 삼방향에서 계속 일본 열도에 모여들어 지금의 일본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가 앞에 말한 대륙계인데 중국계와는 달리 엉덩이에 몽고반이 있는 몽골족, 우랄알타이족이며 지각 변동으로 일본 열도가 대륙에서 분리된 뒤에도 계속 건너갔을 것이다. 현해탄 물살이 세다고는 하나 옛날에는 부산 언덕 위에서 대마도가 보이는 거리이므로 젊은이의 모험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둘째가 남방계로 남양 지방에서 해류를 타고 의도적으로 또는 표류해서 일본 열도에 도착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골상이 대륙계와는 다르며 주로 일본열, 도 남해안 지역에 표착하여 정주하게 되었을 것이다. 셋째가 사할린 북해도 지방에서 볼 수 있는 북방계 아이누족인데 그 인구가 얼마 안 되기는 하나 인종상으로는 독립요소임이 틀림없다. 지금도 주위에서 관찰하면 세월이 오래되어 변화하고 서로 섞여서 그리 뚜렷하지는 않으나 지역에 따라 위의 3인종의 후손임을 감지할 수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고대 초기에는 일본에도 문자는 없었으므로 자체의 역사 기록이 있을 수 없고 3세기 중국 위지웨인전 에 동해 섬의 여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다고 나오는 것이 일본의 존재가 외부 세계에 소개된 최초의 기록이라 한다. 이때 쓰인 와 라는 단어가 일본을 지칭하는 이름이 되었고 일본 자체에서는 이 나라를 야마타이라 부르고 있다. 뒤에 나오는 야마토와 발음이 유사한 것이 흥미롭다. 이 야마타이국이 일본 어느 지방에 있었는지에 대해 여러 학설 주장이 있으나 교수 북부 지방에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즉 대륙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세운 나라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일본 신화에 일본을 만든 최초의 신이 아마테로 오카미라는 여신이라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왜 나라 역사에 나오는 일본은 원시적 인목의 사회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유사 사시대의 여성 천황이 둘이나 기록되어 있어서 천황파의 황실 전범상 천황은 남자라야 한다라는 현행 규정은 후에 유교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보인다. 야마토 이하 두 편에서 계속